생명활동과 에너지 수능 특강 2강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세포의 생명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념이 어떤 게 중요한지 잘 체크하면서 많이 외울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자, 우리 일단 뭐 어떤 에너지냐면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1번에 내려가서 물질 대사라 해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자, 효소가 관여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자, 물질 대사의 종류에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물질 대사 일어날 때는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흡열 또는 발열이 함께 일어난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핵심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핵심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물질 대사. 너무 얇다 맞지?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물질 대사.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자, 이제 글자에 효소가 관여하기도 한다. 기억해 놓으시고, 물질 대사는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그때 반드시 누가 따르냐면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는데, 자,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을 흡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동화작용에서 화살표 이렇게 꺼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분해하는 이화작용하면 에너지가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자, 요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 물질 대사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미노산이 있는데, 자, 얘는 간단한 물질이야.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간단하고 복잡한 건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거 기억해놔. 상대적인 뜻이 뭐예요? 하는데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개념이잖아. 맞지? 그래서 170인 사람이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170인 사람은 160인 사람보다 키가 큰 거고 180인 사람보다는 키가 작은 거잖아. 맞지? 자, 근데 160인 사람은 그럼 키가 항상 작은 거야? 그거보다는 150인 사람보다는 키가 크고 170인 사람보다는 키가 작잖아. 맞지? 그런 거, 이런 걸 상대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작고 큰 물질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아미노산이 어떻게 됐냐면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근데 단백질이 더 큰 물질이야. 얘가 크고 상대적으로 얘가 작은 물질인데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반응을 뭐라고 얘기한다? 동화작용이라 하고, 이렇게 동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자,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됐죠? 자, 그 다음 복잡하고 큰 물질인데 솔직히 아미노산하고 포도당 중에서는 아미노산이 더 커. 분자량으로 따졌을 때는.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는데 얘가 더 작아. 우리 화학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는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고 물의 분자량이 18이야. 근데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란 말이야. 그래서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분해된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화작용을 할 때는 큰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얘는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물질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물질 대사를 정리할게요. 과학 돋보기에 자, 동화작용에 상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큰 물질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자,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요걸 비교해야 되는데,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랑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돼야지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생성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이 일어나고, 반대로 복잡하고 큰 물질이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그래서 복잡한 물질이 작은 물질로 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됐죠? 그래서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뭐 된다? 방출된다.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개념을 다 익혔죠, 맞죠? 그래서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 정리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에, 자, 여기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이야, 이용.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그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세포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호흡에, 자, 음식물 속의 에너지 전환. 항상 제목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배울 거는 세포호흡을 할 건데, 세포호흡에서 어떤 과정으로 일어날 건지 개념 위주로 보세요. 자, 첫 번째 음식물 속의 에너지 전환인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어떤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냐면 화학 에너지. 이런 말 기억해야 되겠죠. 자, 화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자, 여기 한 가지 적을게요. 그거를, 이 음식물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 직접 바로 이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세포호흡에 의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할 건데, 자, 두 번째죠. 자, 세포호흡인데, 세포 내에서 영양소,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을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됐죠?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세포 소기관이야.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고 여기 핵이 있어. 그러면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영양소가 들어올 거거든. 그럼 영양소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했죠. 자,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 됐죠? 자, 세포호흡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는 조직 세포로부터 운반된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그래서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출되니까 이화작용이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야. 그렇게 방출돼서 끝났는데 그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래서 ATP로 저장되는 퍼센트가 한 40% 되고, 자, 열에너지로 방출되는 게 60% 정도 됩니다. 그때 ATP에 저장될 때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여기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ADP 플러스 PI가 인산입니다. 얘가 ATP가 되는데, 자, 이때 여기에서 얘도 보면 어떤 거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큰 물질이야. 상대적으로. 자, 그때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해. 그때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냐면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쌤, 근데 뭔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정확한 말이야. 왜냐하면 세포호흡이 이화인데 지금 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잖아. 맞지? 왜냐하면 작은 물질이 큰 물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생명활동, 세포호흡을 하는 이유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세포호흡을 해서 얘가 이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알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이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화된 에너지 가지고, 방출된 에너지 가지고 ATP로 변환시킵니다. ATP로 합성시키는 과정이 일어나.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세포호흡이라는 이화작용을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를 ATP 합성에 사용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통틀어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만 일어날 필요는 없어. 이화작용만 일어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화작용을 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돼. 세포호흡을 하는 목적은 이화작용을 하는 목적 자체가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세포호흡하면 ATP가 합성돼. 알겠죠? 세포호흡을 하면 자, 영양소는 분해되지만 ATP는 합성된다. 그러면 쌤, 세포호흡을 동화라고 해야 돼요? 이화라고 해야 돼요? 하는데, 세포호흡의 가장 중요한 메인이 세포호흡을 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게 큰 메인이야. 그리고 목적이야. 얘는 목적.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는 목적인데 영양소를 분해해서 ATP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동화예요, 이화예요? 물으면은 이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화. 왜냐하면 영양소를 분해하는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한다 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동화 이하는 큰 동화 속에 작은 이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용이 일어나고, 큰 이화작용 속에 작은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 그 규모를 봐야 돼. 알겠죠? 규모. 됐나요? 그 규모가 큰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 자체를 물으면 이화작용이라고 해야 되고, 광합성을 물으면 동화작용이라 해야 되지만, 근데 광합성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이화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세포호흡 사이사이에 작은 동화작용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좀 헷갈리지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세포호흡의 글자를 봤는데, 자, 세포호흡은 포도당 같은 큰 분자가 이산화탄소, 물, ATP, 열에너지 이렇게 작게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 물, ATP, 열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여기는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작은 과정에서 ADP 플러스 인산이 ATP가 되는 과정이 작은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자, 미토콘드리아에 누가 들어오냐면 포도당 같은 영양소랑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 그 생투에 들어간 막 전자 전달계를 통해 얘가 분해가 될 건데, 물과 이산화탄소.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물 이산화탄소 되면서 막 화학적 삼투라는 용어가 나올 거거든. 뭐 모르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 화학적 삼투 현상에 의해서 수소 농도 기울기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는 반응이 일어나. 근데 얘가 더 크고 실제로 보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60%의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면 결국은 포도당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ATP에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모두 ATP를 합성하지 못하고 60%나 되는 열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60%는 일부는 체온 조절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바깥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광합성과 세포호흡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과학 돋보기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태양에 빛에너지가 있죠. 자, 빛에너지를 엽록체가 이거를 흡수해. 그러니까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엽록체에서 이 흡수한 에너지 가지고 뭘 만들어낼 거냐면 포도당을 만들어낼 겁니다. 포도당.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무조건 별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막 산화하는 보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환원이 일어나잖아, 맞지? 자, 근데 누가 산화되느냐, 누가 환원되느냐의 차이인데, 엽록체에서 이건 CO2랑 그 다음에 H2O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냐, 포도당을 만들어내. 알겠죠? 자, 근데 그때 보면 막 ATP 막 분해되고 이러거든. 좀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산소도 나옵니다. 산소. 자, 이제 그리고 이 포도당과 산소가 식물 같으면 자신의 미토콘드리아에 이게 바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60%의 열 에너지랑 40%의 에너지가 있는데 40%의 에너지는 ATP를 합성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물 이산화탄소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시 쓸 수 있어. 식물이 참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생물인 것 같아, 맞지? 자, 광합성은 대표적인 동화작용으로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작은 분자인 물과 이산화탄소가 큰 분자인 포도당으로 합성된다. 이게 광합성이고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어떤 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예로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큰 물질인 큰 분자인 포도당이, 아까는 큰 분자, 똑같이 큰 분자네. 자,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공통점은 이 두 반응 모두 효소가 관여하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두 반응 모두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두 반응 모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 동화는 들어가고 이화는 나오고 이렇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됐죠? 자, 이제 아까도 강조했던 건데 에너지 전환과 그거의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에너지 전환인데 ATP라는 아이부터 한번 우리 안 익숙할 수 있는데, ATP는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붙었다. 그럼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데닌인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DNA, RNA의 염기인 아데닌 A야, A. 그죠? 자, 그리고 리보스도 들어봤어, 맞지? RNA의 당입니다. 얘는 염기고, 염기. RNA의 얘는 당이야, 리보스. 자, 근데 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아데노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데노신. 자, 거기에 인산기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붙어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물결 표시. 자, 우리 이 물결 표시를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 해서 이게 결합될 때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게 끊어질 때도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 ATP가 물하고 결합해서 우리는 이걸 가수분해라고 해. 물이 들어가서 분해되는데 가수 분해되면 ADP랑 ADP는 2개가 붙어 있네요. 맞죠? 2개가 붙어 있고 1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ADP랑
무기인산, 그리고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에너지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에너지 방출 써놨죠, 맞죠?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 가지고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한다. 직접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에 직접 이용한다. 됐죠? 자, 세포호흡에 의해서 포도당의 화학에너지의 일부는, 다가 아니라 일부는 ATP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TP로 저장된다. ATP의 화학에너지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자, ATP가 가진 화학에너지는 이렇게 변합니다. 변해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 형태로 전환이 되며 소리를 낸다든지 정신활동을 한다든지 체온 유지를 한다든지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근수축입니다. 생장 등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과, 자, 요게 이렇게 ADP가 ATP로 생성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세포호흡 시야. 자, 세포호흡하면 이 과정이 일어나고, 기억하세요. 자, 반대로 내가 뭔가 생명활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오른쪽 과정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죠? 자, 넘어가서,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 자, 근데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60%는 열에너지로 방출되어서 일부가 체온 유지에 이용되고 40%의 에너지는, 기억해야 돼, ATP 합성에 이용한다. 40%의 에너지는 ATP 합성에 이용한다. 됐죠? 그리고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그 에너지 가지고 소리를 낸다든지 정신활동을 한다든지 체온 유지를 한다든지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그 몸이 생장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거린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자, 실험인데, 자, 효모. 자, 효모의 세포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한다. 자, 메인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준비물은 포도당, 건조효모, 증류수, 약숟가락, 약포지, 솜, 비커, 유리막대, 눈금 실린더, 발효관, 전자저울, 시계, 온도계, 뭐 많이 필요하다 맞지? 자, 이제 발효관이 3개가 있는데요. 발효관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세포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인데 엄밀히 말해서 발효, 무산소 호흡이야. 자, 발효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0% 포도당 용액과 증류수 15ml. 자, 그 다음에 10% 포도당 용액과 효모액 15ml. 5% 포도당 용액과 효모액 15ml. 자, 포도당 용액 얘들은 퍼센트가 10이고 5고, 자, 여기는 증류수고 여기는 효모액 이렇게 들어있죠. 자, 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할게요. 맹관부에, 자, 여기가 맹관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우고 입구를 솜으로 막는다. 자, 그래서 입구를 솜으로 막는 이유는 산소를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소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솜으로 막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관부에서 조금 있으면 여기에 기포가 생길 건데 여기에 기체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맹관부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2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자, 이산화탄소가 맹관부에 모이면서 용액의 발효관의 둥근 부분을 채우거나, 여기입니다. 여기를 채우거나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자, 이거 뭐죠? 여기서 이산화탄소 맹관부에 모이면서 용액이 발효관의 둥근, 여기 아니네. 자, 여기 부분에 모이거나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의 범위를 초과해서 실험을 하면 멈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보면, 자, 2분 간격으로 측정했는데 A는 이산화탄소가 한 개도 안 생겼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효모가 없어서죠. 효모가 없어서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발효라는 용어가 없어졌어. 그래서 여기에 세포호흡을 다 통일을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발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랑 C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가 B가 더 많이 모였죠, 맞죠? 근데 얘는 10% 포도당 용액이고 얘는 5% 포도당 용액이지. 이런 거 조작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10%에서 반려가 더 잘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은 세포호흡에 사용되기 때문에 B와 C에서만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자, A는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효모가 존재하지 않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됐나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놔야 될 게, 자, 맹간부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맹간부를 자, 여기에서 일부를 건져내. 자, 여기에서 일부를 용액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KOH를 넣는 실험을 해.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KOH를 넣으면 얘가 뭘 흡수하냐면 CO2를 흡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산화탄소를 막 빨아들인단 말이야.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렇게 맹간부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KOH를 넣으면 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 자,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